그동안 시험이니 뭐니 좀 정신이 없었고 이제서야 수업을 하는데 아우 산만해. 아직까지도 양정중학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어서 모두 모이진 않았어요. 자, 그래도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좀 얘기했고 여러분하고 방학 동안 같이 진행하게 될 거고 3월에는 또 어떻게 반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막상 개학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방학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중3이네요.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 그래서 사실은 중3 때부터 진짜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중3 때 배운 내용이요. 중3 때 배운 내용이 고1 때 여러분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 물론 그대로 나온다는 게 똑같은 수준이란 얘기는 아닐 거야. 내용이나 어떤 전체적인 단원 같은 게 비슷하긴 하다라는 거지. 내용은 조금 어려워지긴 해.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하면 이 중3 때 중3 과정을 제대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막 90점 100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4등급 5등급 맞고 흔히 있죠. 그게 중3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점수만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기반을 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3 내용의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중1, 2 때 필요한 내용까지 선생님이 방학 동안 할 때는 기본적인 얘기들로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문제풀이만 기억하지 말고 수학이라는 것 자체로 좀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자, 중3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우선 1학기 내용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1학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을 나올 거야. 제곱근과 실수. 제곱근과 실수. 이게 단원명이 맞는지 모르겠다. 매해 바뀌어. 실수와 그 연산이구나. 실수와 그 연산 안에 제곱근과 실수가 있네요. 다시 첫 번째 단원이 실수와 그 연산이라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수의 범위가 무슨 수?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처음 올라왔을 때 무슨 수 배워? 뭔 수 배워? 뭔 수? 웬수? 뭔 수 배워? 서연아, 중학교 2학년 때 올라와서 처음 배운 수가 뭐야? 아닌데? 무슨 수? 수의 분류에 대한 얘기. 유리수 배웠죠, 유리수. 그러면서 니네 막 순환소수 배우고 막 그랬잖아. 아무 생각 없죠? 좀 이따 복습 다시 살펴볼 거긴 한데, 중학교 2학년 땐 유리수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중3 때 실수에 대한 걸 배웁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리고 수학에서 다루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 전체의 범위야. 그걸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수에 대한 거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그 다음이 식의 계산일 거야. 다항식. 이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이 다항식의 계산에서 우리는 뭐를 배우게 될 거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혹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까지는 공부를 했었어.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요거를 공부한 겁니다. 중3 땐 이제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할 거고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공식들을 좀 암기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게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공부하게 될 수학에서 구구단처럼 사용될 놈이에요. 너희들 구구단 안 하고 초등학교 때 수학할 수 있었어, 없었어? 서연이 구구단 다 외우지? 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처음 올라가서 수학을 하면서 구구단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 곱셈 공식이라는 걸 외워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자,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인수분해라는 걸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또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까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2차 함수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중3과 중2와 중3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야. 2차에 대한 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2차 안 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중3 때 본격적으로 2차를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3차, 4차 막 이런 것도 배웁니다. 여하튼 2차를 배우게 되고 2차를 배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제곱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제곱근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곱근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곱근에 대한 얘기.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쉬운 거, 자, 2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니야, 2 하면 너희들 또 구구단 이상하게 하니까 3이 있어. 3의 제곱, 이건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이죠? 3을 2번 곱해주세요 라는 거지. 혹시 이거를 아직까지도 3 곱하기 2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3 곱하기 2는 무슨 뜻일까? 3을 2개 더해주세요 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거듭제곱은 3을 2번 곱해주세요 라는 얘기일 거야. 자, 그러면 다시 3의 제곱이 얼마라고요? 9. 3의 제곱은 9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제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라는 얘기는 누구를 2번 곱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을 2개 곱하는 거고, 마이너스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9가 되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3이라는 놈을 제곱했을 때 얼마가 돼? 9가 돼.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얼마가 돼? 9가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수, 누군지는 몰라. 이 누군지 모르는 x라는 놈을 제곱해서 그때 9가 된다면 제곱해서 9가 되는 이 x는 어떤 수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3과 마이너스. 그쵸?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는 거잖아. 맞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새로운 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이렇게 읽지. A는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읽죠. 자, 순서 잘 들어야 돼. A는 X의 제곱이야. 오케이? 자, 이걸 순서를 바꿀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되는 X. 제곱해서 A가 되는 X. 얘를 뭐라고 부르냐라는 건데, 제곱해서 A가 만드는 근원지가 뭐냐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A의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자체가 바로 제곱근의 정의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 자, 3이라는 양수를 제곱하니까 9가 되죠. 양수야, 음수야? 9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을 제곱했더니 9가 됐습니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양수를 제곱하든 음수를 제곱하든 그 결과는 항상 뭐가 돼요?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 경우만 빼고 0을 제곱하면 얼마 될까요? 이때는 0 제곱하면 얼마 될까? 0이 되겠죠? 이 0인 경우만 제외하고 다 양수란 말이야. 따라서 이러한 제곱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요 A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됐을 때 우리는 이 X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한다고. A의 제곱근.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저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9의 제곱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9의 제곱근은? 9의 제곱근은 뭐를 의미한다고? 제곱해서 9가 되는 요놈. 9의 제곱근은 뭐가 되는 거야?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양수의 제곱근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몇 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2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2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자, 다시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됐을 때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16의 제곱근은 그럼 뭘까요? 16의 제곱근은 4 또는 마이너스 4. 우리 이제 맨날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2개를 합쳐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제곱근이 이제 뭔지는 알았죠? 제곱근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 이번에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찾을 수 있어요? 16이 되는 수도 찾을 수, 16이 되는 수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뭘까? 이거 9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된대. 어떤 수 2개를, 똑같은 수 2개를 곱한 결과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라는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이때 이 x는 일단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x라는 놈은 누굴 거냐면 3의 제곱근일 거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유리수 중에서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때 우리는 이 x를 어떻게 써줄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온다고 그랬지? 요 경우도 얘가 양수니까 2개 나오는 건 똑같아. 그리고 요렇게 쓰고 여기다가 3을 적어줘요. 그리고 요거를 얘를 뭐라고 읽냐면 얘 자체를 제곱근이라고 읽는 거야. 자, 근데 말 순서 잘 들어야 돼. 말 순서.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이 자체를 제곱근이라고 읽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읽냐면 제곱근 3이야. 근데 제곱근 3인데 앞에 뭐가 있어? 2개가 있지. 그래서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쓴다고요? 요 놈은 양의 제곱근 3이라고 읽어주고, 요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뭐라고 불러? 의 제곱근 3. 요렇게 읽어주는 거야. 음의 제곱근 3. 자, 그러면 잘 들어. 잘 들으세요. 3의 제곱근은 몇 개일까요? 3의 제곱근은 2개가 있는 겁니다. 3의 제곱근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그럼 제곱근 3은 몇 개야? 헷갈리죠? 처음에 이게 중3 때 제일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말이야. 자, 다시. 3의 제곱근은 몇 개? 2개. 2개. 제곱근 3은 몇 개? 하나야. 제곱근 3은 뭐를 생략한 거냐면 바로 요 양의라는 말을 생략한 거야. 그래서 제곱근 3은 누구만을 얘기해? 양의 제곱근 3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의 제곱근 3은 얘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의 순서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야. 숫자가 먼저 나와. 누구의 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개. 제곱근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한 개의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이 x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 여기 있는 a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누구를 제곱해서 2가 됐어. 그럼 이때 x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2.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야. 누구를 제곱해서 7이 됐어. 그럼 이 x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를 물어보는 거야?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7.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곱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자예요. 뿌리근자입니다. 뿌리근자. 뿌리. 뿌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뿌리. 영어 아는 사람?
영어 다 못하는구나. 영어 공부 좀 하지. 서연이 영어 좀 해? 영어가 싫어, 수학이 싫어? 수학이요. 둘 다 싫잖아, 너. 저 영어 좋아하는데. 영어 좋아요? 그럼 뿌리가 영어로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ROT,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가 영어로 뿌리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영어로, 한글로 읽으면 뭐가 되고? 제곱근.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루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읽어줄 거야. 자, 루트라는 말은 뭐 대신 쓰는 거야? 제곱근이라는 말 대신 쓰는 겁니다. 다시 일로 가볼까?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x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를 물어보는 거라고? a의 제곱근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의 제곱근은 뭐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많이 들어봤죠? 루트. 그래서 요 표시가 선생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억지 같지만 요게 알파벳 요 R자가 변형된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R자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루트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제곱근의 의미야.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됐을 때 이 X를 뭐라고 부른다고? A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A의 제곱근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 A가 된다.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모두 양수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 놈은 항상 뭐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보세요. 요 A라는 놈이 양수야. 그러면 양수의 제곱근은 당연히 항상 몇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어? 2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아까 얼핏 봤어. 0의 제곱근은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0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 되는 수는 누구밖에 없어? 0 하나밖에 없으니까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야. 1개인 거야.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를 뜻한다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놈. 서연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뭐 있어? 똑같은 거 2개 곱해서 음수 되는 거. 네? 똑같은 거 2개 곱해서 음수 되는 거 뭐 있을까? 정원아, 똑같은 거 2개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x를 제곱했더니 요 값이 음수가 됐어. 이런 수 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뭐야? 0개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1번 문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3 중간고사 보게 되면 이렇게도 중간고사 보는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보게 되면 1번 문제가 요거에 관련된 얘기야. 자,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 0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헷갈리는 거 5의 제곱근 하면 요 놈은 뭐를 뜻해요?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의 순서를 바꿔서 제곱근 5 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양의라는 말이 생략돼서 얘는 그냥 루트 5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가 뭐를 대신하는 거라고? 루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 5는 어떻게 읽어주면 돼? 루트 5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음의 제곱근 5면 뭐라고 읽어주면 될까?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점.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루트로 잠깐만 선생님이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루트로 표현되는 놈,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7 등등등등등 요런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겠지만 무리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하고 대응하는 게 뭐냐면 유리수입니다. 있을 유자에 이치 이자 이치에 맞는 수란 얘기야. 무리수는 이치에 맞지 않는데 자, 왜 이런 말이 등장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알죠? 피타고라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 그죠? 이 예전에 오래전에 그리스 시절에 피타고라스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스승이에요. 대스승.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 밑으로 막 뭔가를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스콜라, 뭐 아카데미라는 게 그때 등장을 했는데 공부하는 학파가 생깁니다. 학파가. 이 피타고라스를 대스승으로 모이는 모임이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이 학파가 마치 종교적 의미까지 갖게 돼요. 신처럼 막 교주처럼 떠받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 각각의 학파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주장이 있어. 가장 우선시하는 주장이 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주 만물은 그리스어고 고대어니까 이걸 현대어로 그냥 해석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야.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수의 비라는 게 뭘 뜻할까? 정수의 비라는 게 바로 유리수를 뜻하는 거야. 정수의 비, A분의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뭐 5분의 2 이게 정수의 비를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유리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떠받들어진 거야. 그런데 웃긴 일이 발생합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지.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야.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만가 하고 나타내 봤더니 자, 요 놈을 x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은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어? 가장 긴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뭐와 같다?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x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x제곱이 5가 돼요. 우리 좀 전에 배웠으니까 알죠? 그럼 이때 x값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니까. 근데 이제 변의 길이니까 음수는 안 되고 양수만. 얘네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하고서 이 x값을 찾아보니까 얘들이 말한 이런 정수의 비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없더라라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수라고 배웁니다. 이때는 뭐 이 용어가 있었던 건 아니야.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래서 무리수를 irrational number라고 하거든. irrational number. 이성적이지 않대요. 여러분 rational 무슨 뜻이죠? 미안해.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이게 뭐 이성적인 그런 뜻이야. 그래서 irrational 하면 앞에 부정이 들어가서 이성적이지 않은 수래.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내려와서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숫자의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된 거지. 자기네들이 우리 잘났어 라고 만들어낸 원리로부터 자기네들이 그동안 얘기하던 것과 맞지 않는 숫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거지. 얘들 학파에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학파 내에서 이 스승의 말을 듣고 자, 이 내용은 모두 이런 수의 존재는 비밀에 붙인다. 이건 우리 학파의 이 사상에 위배된다. 모두 비밀에 붙이겠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발설하는 자는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져. 그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 얘들 핸드폰 하지 마 그러면 핸드폰 더 보고. 그죠? 그러잖아.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야 사실은 이런 수가 존재한대 그러고 막 떠들고 댕긴 거예요. 비밀을 누설한 거죠. 그래서 얘네 학파사람들이 얘를 잡아다가 뭐 우물에 빠뜨려 죽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실제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 무리수라는 것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정립하지는 않았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에 위배되는 얘기니까. 뭐 이런 얘기도 무리수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참 재밌는 수예요. 아무튼 그렇다. 자, 이제 책에 있는 순서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는 뭐를 알았어? 요런 수를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한다. 자, 그럼 요거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 중학교 때 유리수 배웠습니다. 유리수는 두 가지로 나눠졌어. 뭐하고 뭐가 있었지? 자, 유리수를 영어로 quotient number, 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알파벳 Q로 표현해요. 자, 유리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보통 알파벳 Z로 표시합니다. 자, 이 알파벳 Z인데 얘는 사실 또 독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어로 수를 나타내는 짤렌이란 쌤이 5개 국어를 해요. 여러분들 몰랐죠? 쌤이 한글까지 6개 국어를 하는데 근데 이 각 나라 언어들의 특징을 보면 그 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좀 닭살이 돋지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연인들끼리 네,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서연아, 서연이랑 사겨. 근데 서연이한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익숙해서 일 수도 있지만 그 어감이나 느낌에 뭔가 이렇게 달달한 게 느껴지잖아. 사실 근처의 아시아 나라들도 그래요. 일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 다 알죠? 워낙 일본 걸 많이 봐서 뭐라고 해? 아이시테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국어도 있어요. 중국어도 그러니까 아이시테르 일본 애들 듣기 좀 귀엽게 느껴져요. 중국말로 뭐라고 할까? 중국말로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야. 오아이니 이런단 말이야. 오아이니. 그래도 중국 애들이 이제 성조가 있으니까 시끄럽지만 그래도 오아이니 하면 그래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는 여러분 다 아니까. I love you. 사랑한대요. 프랑스어가 압권입니다. 엄청 느끼하면서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프랑스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알아, 서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불어로 하면 Je t'aime. Je t'aime. 좀 사랑. 근데 이게 독일어가 문제야. 독일어. 이 독일어는 굉장히 말이 거칠고 예전에 게르만 민족 막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칠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얼굴에다 대고 그런다면 이리베디 이런다고. 이게 독일어로 나는 당신은 사랑합니다예요. 이 독일어가 침이 좀 많이 튀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럽에서 사랑을 나눌 때는 불어로, 싸울 때는 독일어로 라는 말이 있어요. 독일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뭐 오후 인사 뭐 굿애프터눈 이러잖아. 굿애프터눈 영어로 독일어로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구텐 탁 이게 탁도 아니야. 탁 이래야 돼. 구텐 탁. 그다음에 잘자 굿나잇 이걸 구텐닥 이런 구텐닥. 이게 독일어가 그래서 가까이 하면 막 침이 엄청 튀어요. 그래서 독일어 하면 선생님이 재밌는 스토리가 생각나는데 너희들이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너무 어려서. 독일어를 처음 배울 때 어느 나라나 언어 처음 배우면 그 나라 알파벳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순서로 빨리 배우는 게 뭐야? 알파벳 배운 다음에
숫자 많이 배워요. 숫자. 대부분 처음에 알파벳 해서 읽는 법 배우면 숫자를 배우잖아요. 숫자로 독일어로 하면 뭐 일이 아인 뭐 이래요. 투아이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6이요. 6이 뭐냐면 독일어 발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독일어로 뭐라고 독일어 그러니까 원어 발음대로 하면 잭스 이런다고 잭스. 그래서 여러분 잭스키스 알죠? 잭스키스. 여러분 잭스키스 몰라요? 잭스키스 여러분 요즘 많이 안 돼요. 은지원 알아요 혹시? TV 많이 나오는데 은지원 모르나? 그러면은 누구 걔 누구지? 그 발연기 하는 애. 하여튼 잭스키스라고 아이돌이 있어요. 너희들 찾으면 금방 알 거야. 얘 얼굴 보면 알 거야 아마. 좀 오래된 아이돌이긴 해. 옛날에 H.O.T 때 같이 나왔던 애니까.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막 예능도 하면서 좀 많이 나왔던 건데 그 잭스키스가 6개의 보석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잭스가 그래. 그러니까 독일어로 다시 발음하면 잭스, 잭스. 그러니까 Z 발음 비슷한 거 있잖아. Z 발음. 잭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제 독일어 시간이 돼서 처음 배우는데 그럼 선생님이 막 너 읽어봐 이렇게 시키잖아. 그래서 어떤 애한테 시켰어요. 근데 시켰는데 얘가 읽는데 이걸 잭스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알파벳 S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실은 한번 뒤집어지고 그 다음부터 그게 별명이 돼버렸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골 때리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건 원래 고등학생 이상 대학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인데 내가 오늘은 특별히 너희들한테 해준다. 결석자도 있고 해서.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 유튜브 올리면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이제 골 때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 S 모군 참 모두 쓸 수는 없습니다. 걔도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애가 있었냐면 바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위라는 이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 담임 선생님 얘기부터 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반이었거든. 1학년 1반이면 보통 학년주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선생님 별명이 뭐였냐면 가가멜이었어. 가가멜. 여러분 가가멜 아나요? 스머프 몰라요? 스머프? 너희들은 도대체 되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처럼 얘기를 한다. 스머프 그 파란 애 난장이들 있잖아. 알 텐데 영화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 보면 나쁜 연금술사 마법사로 나온 애가 있어요. 가가멜. 그리고 얘가 키우는 고양이가 아즈라엘. 아무튼 있습니다. 가가멜이라는 별명이 가가멜이야. 왜냐면 코가 매부리코였어요. 코가 매부리코고 입이야. 코가 매부리코고 이제 앞거는 이겁니다. 머리가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머리카락. 이렇게. 주변 머리만 있고 소갈머리는 없는 그러니까 머리가 반대머리였다는 얘기야. 이 머리 이렇게. 가끔 TV에서도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가운데 화난 거예요? 이거 반짝. 반짝. 머리가 이렇게 하고 여기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매부리코였어.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별명이 가가멜이었어. 이 가가멜이었고 이 고1을 애들이 반이 친구들이 되게 선생님 때는 한 반이면 60명씩 졸라 많죠. 60명씩만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친했어요. 그래서 이 가가멜 우리가 그 반 애들끼리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하는 동아리 비슷하게 만든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가가멜이었습니다. 가가멜. 그래가지고 우리 티도 맞췄어. 단체 티. 단체 티 이렇게 반팔인데요. 그러니까 농구하는 그런 티야. 이렇게 생겨먹는데 여기에 영어 필기체로 있어요. 원래 이렇게 멜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MELL 가가멜. 근데 이 옷 만드는 데서 이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ME가 아니라 MO가 돼버렸어요. 네, 이런 것도 마치고 여기 이제 자기 번호 있고. 난 몇 번이었더라?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 대표적인 친구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야.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 투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2J 또는 더블 J, JJ 이렇게 불렀던 친구들. 뭐 기타 등등 골 때리는 애들이 워낙 많았는데 자, 이 친구가 별명은 왜 이게 됐는지 설명했죠. 자,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지금도 그 정도면 클 텐데 키가 그때 한 188 뭐 이랬었어요. 어깨도 이만해요. 등치도 좋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머리도 커. 준석이 맞지? 아, 준수였구나. 준수 머리통 2배만 해. 준수가 지금 머리 좀 작게, 준수 머리가 2만 해. 근데 애는 되게 착해요. 애는 되게 착해. 그래서 얘 바위라는 별명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쌤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필이 하나 있었어요. 수필이었는지 소설인지 기억은 잘 안 난다. 그게 뭐였냐면 제목이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 가면 그 역대 대통령들 절벽에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제목이 큰 바위 얼굴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머리가 그만큼 크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 줄여서 별명이 바위였던 애인데 얘가 되게 착해, 얘가. 뭐 지금도 많이 하지만 애들끼리 막 놀고 막 도망가고 약 올리고 쫓아가고 이런 거 지금도 니네 하지. 선생님 때도 엄청 했죠. 선생님 때는 더구나 남고 다 남자애들이야. 시커먼 애들. 그리고 그때는 필통이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철로 된 필통 있어요. 요즘도 갖고 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많이 썼거든. 이렇게 뚜껑 이렇게 딱딱딱딱 여는 거, 철로 된 거. 그때는 대부분 그거였거든, 애들이. 그러면 얘를 막 놀리고 도망가면 보통 막 이렇게 쫓아가자. 그럼 얘는 안 쫓아가요. 얘는 안 쫓아가고 그 놀리는 자리로 가. 딱 가서 이 필통 있잖아. 필통을 딱 틀어. 그리고 손으로 이거를 비틀어요. 뚜뚜뚜뚜뚜뚜뚜. 그럼 이렇게 필통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힘도 엄청 셌어요. 막 그랬던 애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놀리면 필통 새로 사고 했는데 나중에는 얘가 이렇게 꾸기면 자기가 다시 펴요, 이렇게. 그래서 반 애들 중에 한 반이 전부 다 떨구럭 하는 필통 들고 다녔고 얘는요. 어디 가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안 돼. 네. 이 JJ라는 게 남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이니셜이에요. 남자만 갖고 있는 이니셜이야. 왜 그게 별명이냐면 보통 애들 니네 막 욕 많이 하잖아. 솔직히 막 18.8 개새끼 막 하잖아. 근데 얘는 욕을 할 때 꼭 이걸 붙여서 이런 뭐 같은 놈, 이런 뭐 같은 놈 그러면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별명이 그게 돼. 이게 남고니까 가능했던 거야.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오늘 진도를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 친구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 교시엔 잠깐 좀 얘기를 좀 해줄게. 이게 왜 녹화를 한 거야? 의미도 없고.